1945년 12월 5일 오후 2시 10분 미 해군 소속 어벤저 뇌격기 5대가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일상적인 훈련 비행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플라이트 19번 편대 테일러 중위가 이끄는 14명의 조종사들은 바하마제도 상공에서 폭격 훈련을 마치고 귀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 최신의 항공기, 완벽한 날씨,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45분 기지 관제탑에 테일러 중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관제탑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묘한 일은 그 다음이었죠. 테일러 중위는 바다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을까요? 그는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수백 시간을 비행한 사람이 바다를 보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관제탑은 계속해서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오후 4시 편대 내부 교신이 포착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서쪽이야. 조종사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계기판은 제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이 실제로 달랐던 걸까요? 오후 6시 4분 마지막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하얗게 그리고 침묵 5대의 전투기와 14명의 조종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해군은 즉각 수색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마틴 마리너 구조기가 출동했죠. 13명의 구조대원을 태운 거대한 비행정이었습니다. 오후 7시 27분 이륙. 그런데 이 구조기마저 20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척의 상선이 그 시각 하늘에서 거대한 폭발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어떤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조하러 간 비행기까지 사라진 겁니다. 한순간에 27명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남단, 버뮤다 제도,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해역. 약 150만 평방킬로미터. 여기서 지난 100년간 최소 신척의 선박과 20대의 항공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18년 미 해군 화물선 사이클롭스 165m, 승무원 309명을 태운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이 배는 바베이도스에서 출발해 볼티모어로 향하던 중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난 신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9명이 타고 있던 거대한 선박이 SOS 하나 없이 사라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폭풍? 그날은 평온했습니다. 해적? 1918년 미 해군 군함을 공격할 해적이 있었을까요? 더 기묘한 건 이 배의 잠해함 두 척도 같은 해역에서 똑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프로테우스호와 네레우스호.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중 같은 항로를 지나가다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같은 설계, 같은 항로, 같은 결말. 우연일까요? 1963년 2월 해병대 수송기 C-119 1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1시 28분 정상교신. 오후 1시 32분 침묵. 단 4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4분 안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폭발해서 완전히 증발할 수 있을까요? 잔해 하나 남기지 않고요? 1967년 화물선 위치타호. 길이 134m, 최신 통신 장비를 갖춘 배였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진입 직전 마지막 교신을 남겼습니다. 날씨 좋음, 이상 없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계인? 시공간의 왜곡? 아틀란티스의 저주? 1970년 작가 찰스 벌리츠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는 이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실종 사건을 정리하며 초자연적 현상을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 도서관 사서 로렌스 쿠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는 벌리츠의 책에 나온 모든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는 버뮤다 삼각지대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 일부는 폭풍우 속에서 실종됐는데 맑은 날씨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어떤 배들은 실제로 발견됐는데도 미해결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완전한 허구일까요? 아닙니다. 실종 사건들은 분명 실제합니다. 다만 원인이 초자연적이지 않을 뿐이죠. 2013년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해양학자들이 이 해역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였습니다. 해저에 묻혀있던 메탄가스가 급격히 분출되면서 거대한 기포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포는 바닷물의 밀도를 급격히 낮춥니다. 배는 물의 부력으로 뜹니다. 그런데 물이 갑자기 기포로 바뀌면 배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되고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조난 신호를 보낼 시간도 없이 말이죠. 실제로 2016년 북해에서 메탄 분출로 인한 거대한 크레이터가 발견됐습니다. 800m, 대형 선박도 순식간에 삼킬 수 있는 크기였죠. 그렇다면 비행기들은요? 미국 해양대기청 과학자들은 또 다른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버스트, 갑작스럽게 하강하는 강력한 기류입니다. 시속 270km 이상의 속도로 항공기를 바다로 내리칩니다. 레이더로 포착되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 사라집니다. 2005년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연구팀은 이 해역의 자기장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해저의 광물질 때문에 나침반이 오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플라이트 19의 테일러 중위가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2018년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루지 웨이브, 즉 괴물 파도를 재현했습니다. 높이 30m가 넘는 파도가 아무 징조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형 선박을 순식간에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수십 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고 발생률은 다른 해역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항해량이 많은 해역 중 하나입니다. 배와 비행기가 많으니 사고도 많을 뿐이었던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해양박물관 연구원 칼 크루제레프스키는 말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통계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사고만 기억할 뿐 다른 곳의 수많은 사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플라이트 19는 어떻게 된 걸까요? 2015년 해군 문서 재분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찰스 테일러 중위는 그날 숙취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2번이나 바다에서 조난당한 적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죠. 그의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주장도 재검토됐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의 나침반은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테일러가 플로리다 상공이 아니라 멕시코만 상공에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 대신 북쪽으로 계속 날아갔고 결국 연료가 떨어져 대서양에 추락한 것이었죠. 마틴 마리너 구조기는요? 이 기종은 날아다니는 휘발유 탱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연료 누출이 잦았거든요. 한 척의 상선이 목격한 하늘의 폭발, 그것이 바로 이 구조기였던 겁니다. 2016년 한 탐사팀이 플로리다 해안에서 5대의 어벤저 뇌격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조사 결과 그것은 1943년 훈련 중 추락한 다른 편대의 잔해였습니다. 플라이트 19는 여전히 대서양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그것은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수, 자연의 힘, 그리고 우연의 집합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평범한 진실보다 극적인 미스터리를 원합니다. 2023년까지도 이 해역에서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2022년 요트 한 척이 실종됐습니다. 외계인? 아닙니다. 허리케인이었습니다. 2021년 화물선 한 척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차원의 문? 아닙니다. 엔진 고장이었고 나중에 표류 중 발견됐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자연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플라이트 19의 27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바다와 하늘에 대한 경외,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안전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수천 대의 항공기와 수만 척의 선박이 전 세계 바다와 하늘을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플라이트 19 같은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웠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